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미래 전략에 대해서 신승철 민주노총위원장께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민주노총 비정규 사업을 전략조직화를 1기, 2기를 했죠. 근데 전혀 전략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문운동이었고 돈을 모으는 데도 인색했고 그것이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에 대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어느 특정 노조를 지칭하지 않습니다만 민주노총 투쟁 결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규모가 되는데도 나오는 현장의 조합원 수는 극히 일부일 뿐이고요. 신생노조인 미조직 신생노조, 비정규 노조들은 조합원의 80%를 조직해서 집회를 참여하고 투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 조건을 놓고 보면 그분들의 투쟁이 어느 누구보다도 절박하고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노동자들의 투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회를 참여하거나 행동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더한 고통을 감내하는 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전 심지어는 제가 금속 대공장 위원장 출신이기도 하고 현재 적을 두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핵심 투쟁 대원으로 완성사를 중심으로 한 금속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비정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이후에 주력 투쟁 대우로서 자기매김하고 있고 그 분위기는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과연 무엇이 전략적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20년, 30년 활동해왔던 정규직 노조들의 그간의 성과를 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회적 투쟁들을 주도해왔고 오랜 기간 동안 투쟁해온 성과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게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저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전략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찾다 보니까요. 전략적으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함에 있어서 기금을 결의하는 방식보다는 파격이 필요하겠다. 돈도 많아야 된다. 그리고 많은 고민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단적으로 현재 조합원들을 이렇게 현장 순회를 해보니까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56세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정년을 앞둔 노동자와 20대 그가 10몇 년을 채용되지 않은 이후에 신규 노동자가 들어왔는데 이 노동자의 나이가 20대 후반이에요. 같이 일합니다. 아버지하고 아들뻘이 넘어서는 노동자들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민입니다. 8층년을 경험했던 모든 노동자들이 5년 안에 자연적으로 은퇴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과연 그런 노동자들의 이게 소위 말하는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고민이 우리 내부에 있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재취업하거나 단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하거나 표현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87년 세대들을 어쩌면 우리는 운동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퇴출시켜내는 것을 방치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전략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는 없는가라는 것도 또 한편에서의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 진보정당의 분열을 진보정당을 분열시킨 사람들에게 떠넘기면서 민주노총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통합해라 이러고 얘기하고 말아야 됩니다. 6.4 지방선거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만 민주노총이 내거는 진보정치의 역할과 관련해서 과연 민주노총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매너라고 얘기하는 조직 영역의 규율이 다 깨졌습니다. 다 깨져버렸습니다.
민주노총에 올라오는 조직 갈등 사안들은요, 전부 구획정리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이 돌아보게 되면 정파와 연결돼 있고 정당과 연결돼 있고, 그것이 민주노총의 구획정리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중앙위 대의원대회는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죠. 외형적으로는 대단히 많은 양적인 확산을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80만을 담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지역을 근간으로 싸우고 투쟁한다는, 그 다음에 정치를 조직한다는 아무런 실천적 내용들을 민주노총이 중심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을 말씀드리면, 전략조직화를 위해서 그러면 신규 조직과들을 전략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태세와 준비가 돼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일기 전략조직화는 활동가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2기 전략조직화는 연맹과 지역이 주도하는 전략사업에 민주노총이 중집의 결정으로 이제 재정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둘 다 전략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생한 문제는요, 결코 전략적이지 않은 활동 속에서 딱 전략적인 건 딱 하나 있었죠. 연맹별로 전략적이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노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맹별 전략을 고민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셔널 센터로서의 전략 조직화 기능이 전혀 상실되고,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3기 전략 조직화를 가져감에 있어서 저는 단순하게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을 전략적으로 조직하자, 그것이 희망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직적 내부에 담고 있는 문제들을 연동해서 고민하지 못하면 이것도 또 한편에서 그냥 부문운동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조직화를 고민함에 있어서 기금을 모으는 문제만큼이나, 두 번째로 민주노총 비전본부가 중요하게 고민하는 것은 진보정당,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진행하는 모든 비정규 단위의 사업을 진행하는 팀들이 함께 모여서 실제로 전략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비정규직은 800만을 넘어서 900만에 육박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민주노총의 비전본부만으로, 그 다음에 연맹의 미비 담당만으로 전략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미조직 담당을 진행하는 단위가 구조적으로 함께 모여서 이 땅의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전략적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노총 또한 새로 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구조화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전부 고민은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구조를 조직적 결과물로 만들어내서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에 있어서는 중집이나 중앙위나 대의원대에서 결정 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든 회의 구조와 의결 구조는요, 기득권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 기득권 구조는요,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답을 결정내지 못할 정도로 뿌리 깊게 존재합니다. 영역을 허물어야 된다면 민주노총 전체가 조직을 허물어서 다시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허물 수 있는 구조조차도 안 돼 있고 조직적 고민도 안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하다면 신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신규활동을 조직해야 되는데, 민주노총은 몇 개 연맹과 지역본부를 제외하고는 20대, 30대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양성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사업을 고민함에 있어서 집중되지 않죠.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70만원 정도 되는 활동비를 가지고 온갖 투쟁 사업에 뒷바라지를 하고 민주노총을 모이고 견비회를 하고 연대단이 집회 쫓아다니고 기자회견하는 것이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역할의 거의 90%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이 사회의 모든 의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 번을 싸워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내부적 분위기와 상태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도 많은 집회, 너무도 많은 투쟁에 지쳐서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 후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비정규 노동자들 조직화 200억 기금으로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조직적 판단을 전략적으로 내리고 있는 단위는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그 출발점이라고 믿고 있고요. 저는 전략 조직화를 실제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 민주노총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미래전략위원회에서 놓고 판단해 안을 고민하는 구조부터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7년 노동자들이 은퇴하고 이 사람들이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민주노총 미조직 노동자 전략 조직화를 위한 활동가로 재교육돼서 투입되거나 아니면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생활정치와 지역정치에 연관된 새로운 사업 구조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는 사업 안들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87년부터 투쟁해온 건강한 활동가들을 퇴출시켜내고 있는 거죠. 방치하면서 퇴출시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 노동자들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신규 노동자들을 신규 활동가들을 영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 미조직 전략 조직화, 그 다음에 지역정치, 생활정치의 근간들을 마련하는 줄기의 사업들을 고민하면서 산별 경로를 재조직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은 인원이 80만 아니라 100만이 되고 100만이 넘어서 200만 시대를 맞이하더라도 민주노총은 전략적이지 않은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노총 위원장을 하면서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의 틀들이고요.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보면 여전히 다름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는 외부에서 희망을 내부로 수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아까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부의 성찰과 반성, 그 다음에 조직된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희망을 마련하지 못하면 민주노총이란 배는 10년 후를 장담할 수도 없고 여기 계신 분이 10년 후에 민주노총에 남아있다라는 장담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절망을 얘기해 왔다면 우리 스스로 집단적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만드는 희망을 우리 내부에서부터 모아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렵다. 절망이다. 노동자 운동은 이래서 안 된다는 얘기는 덮어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잘 모릅니다. 무엇을 모르냐면요. 우리 내부의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정파적 갈등이 얼마나 골이 깊은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문제라면 좀 더 많이 만나서 술을 더 많이 먹이고 해야 하는데 내 편이 아닌 사람하고는 술도 먹지 않는 분위기라면 가끔 그런 생각은 들죠. 같이 살 수 없는 사람하고 왜 계속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냥 깔끔하게 아니면 깔끔하게 아닌 걸로 정리해야 맞는 거지. 대의를 중심으로 내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이 필요한 활동이라면 전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다른 노총을 만들든가 민주노총을 나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 내부는 아주 작은 차이들이 마치 그 문제가 우리 운동의 전부인 양 표현되는 문제의식을 안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거짓 웃음과 진짜 웃음을 구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도 우울할 때 이유 없이 웃으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누가 얘기합니다. 제가 연맹을 다니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노총이나 여러분들이 있는 연맹을 대상화시키지 마십시오. 절대로. 민주노총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평가의 대상은 아닙니다.
민주노총 중앙이 잘못했다면 민주노총 위원장 7기 위원장을 하고 있는 신승철이가 무엇을 잘못했다. 걔는 어떤 행동이 민주노총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직시하십시오. 적시를 해주십시오. 그러나 민주노총이 문제 있어 라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부탁을 몇 번 드렸습니다. 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80만 조합원 누구도 민주노총을 만든 어떤 사람도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을 어느 자리에서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주노총 안에서 이야기할 것은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해야지. 전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든 그래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민주노총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민주노총을 집행하고 있는 7기 집행부인 신승철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과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운동을 조금은 힘들게 하는 아주 작지만 주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세월호 참사에서 움직여지지 않는 반려조직의 모습을 우리 운동권 내부에서 똑같이 느껴야 한다면 저는 그것이 너무도 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나의 행동과 나의 판단은 과거의 나 속에 가둬놓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는 운동, 그것이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저에게 묻고 싶어요. 전 이 자리가 토론의 자리지만요. 진짜로 전략 조직화,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의 전략 조직화가 10년 후의 희망이라고 판단한다면 실제로 저는 조직적 역량을 투여해야 되고요. 연맹들은 싸움을 주로 연맹이 담당하고 총연맹은 내셔널 센터로서의 기능을 중심에 두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정규 예산 30%를 일반 예산의 30%를 채택하자, 40%를 결의하자. 그 불가능한 얘기예요. 해보지 않은 분들 얘기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민주노총 일반 예산의 7억 중에요. 비정규 예산 40% 책정하고 나니까 정치위원회 사업비 200만 원 나와요. 여성위원회 사업비 200만 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6월 안에, 상반기 안에 그 예산이 다 소진되더라도 그냥 편성해라. 중집에서 투쟁기금 1인당 300원 결의하면서 무지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다 해보지 않은 얘기입니다. 해보니까요. 비정규 사업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돈을 200억이 아니라 500억을 모으고 그 모으는 것이 1인당 얼마를 결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조직 내부가 집중한다라는 결의를 모아내고 그것이 새로운 운동의 기풍을 조직문화 혁신의 바탕으로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900만이라고 하는 이 땅의 비정규직들을 방치하는 조직적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간의 각자의 노력으로 성과를 남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사례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그것이 진짜 조직적 희망과 전망이 될 수 있다면 저는 파격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도, 행동도, 그다음에 돈을 모으는 방식도, 그 다음에 그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시스템도 좀 바뀌어야죠. 필요하다면 저는 비정규 연대회의를 비공식 단위로 두지 않고 저는 민주노총 중직 구조 안으로, 논의 구조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체이지 못한 대상화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조직되고 난 이후에 집중되는 투쟁과 싸움들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되게 부정적입니다. 1년 안에 다 깨지고 1년 안에 노동조합이 살아남기도 힘든 이 현실의 탄압들을 외면하죠. 의례적으로 있는 투쟁, 너무도 많은 투쟁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의무금을 내는 55만의 오래된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의 일상사업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하죠. 그 다음에 민주노총 총파업은 여전히 금속 정규직 노조의 결정사항이 민주노총 총파업의 방향성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민주노총의 미래라고 비치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과연 무엇이 전략인지, 전략적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어떤 고민들을 함께 만들면서 이 땅의 900만 비정규직에게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생명이 존엄성을 잃어가는 자본 위주의 사회에 민주노총은 집단적 성찰과 행동으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제는 네가 바꿔가 아니라 내가 바꿔야 한다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나의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져 있다면 민주노총은 10년 후에 민주노총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주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 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짧은 기간이지만 하면서 느꼈던 고민의 전부입니다. 집단이 희망이 없으면 너무도 슬프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도 슬픕니다. 불타는데 불이야라고 외치지 못하는 장애인의 문제가 민주노총의 문제이지 않고, 돈가금 남기고 미안하다라고 죄송합니다라고 외치고 죽어가는 세모녀의 죽음이 민주노총의 사업이 아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아주 감정적이지만 제가 민주노총을 맡으면서 부족하지만 느낀 점들을 발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기, 2기 평가는요, 민주노총 대대에 올라갔던 자료를 중심으로 뒤에 첨부를 시켰고요. 앞에 자료는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함에 있어서 현재 고민과 전략적 과제를, 전략적이라는 판단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내용들은 민주노총 대의원대에 제출된 3기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방향성 200억 기금에 대한 내용들을 주의 깊게 꼼꼼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